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에 관한 명쾌하게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주식 구조대 진행의 박예림입니다. 시장이 조금은 버텨내는가 싶다가도 무너져 내리는 다소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견뎌내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종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이 다가올 월요일 장도 준비해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도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주셔도 좋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영근 3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주 토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주식 구조대의 대장님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주말 주식 구조대 상담에 앞서서 이번 주 시장의 흐름 먼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였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 지수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을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증시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좀 전반적인 지수가 많이 흘러내렸었던 과정들을 이제 우리는 4월 달부터 경험을 했었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4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지수의 반등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양호하게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능탑이 무너져 버렸죠.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 즉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1% 내외의 하락률을 만들어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 3%에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닝 쇼크와 함께 투심 위축이 연출되는 분위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2주를 앞두고 있는 5월달 FOMC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 상승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5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석을 해봤기 때문에 5월달 이제 FOMC를 앞두고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정되는 시점까지는 만들어지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즉 그 다음 FOMC가 이제 6월 달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과연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0.5포인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0.75포인트까지 다시 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눌림이 이제 다음 주 초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 과연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회복세를 형성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눌렸던 포지션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서 저점권을 또 이탈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양호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역시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기준으로 지난주 외인들의 흐름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였다가 어느 정도 조금 매도세가 진정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위 말하는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전체적인 수급의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은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월 달과 빗대어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3월 달에도 FOMC가 끝나기 전후로 어느 정도 지수가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세가 연출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도 결국에 우려감을 야기하는 게 5월 FOMC에 대한 불안감인데, 이 불안감이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면은 단기적인 눌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지지 이후에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 과정에서 이번 주에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면은 이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만들어 줄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투심을 얼마만큼 방어하느냐 역할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은 금요일 날에 소위 말해서 중국 증시는 그래도 상승 마감이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즉 그나마 지수 방어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증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긴축을 시행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돈을 다시 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방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가 과연 지수의 하락과 지수 방어를 얼마만큼 잘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전체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다가 금요일 날 눌렸던 과정들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길어도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5월 FOMC를 필두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반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역시나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파월의 발언,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의 기대치를 못 미치는 부분들이 지금 속속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 3월달에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FOMC를 앞두고 지금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흘러내렸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봤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최소한 지난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 형성이 되었던 소위 말하는 지수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발자국 뒤에서 지수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지난주 토요일 저희 첫 방송 이후에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가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저희 주식구조대 누적 상승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큐라클 51.64% 상승을 했고요. KG스틸 42%, 이 외에도 맥스트와 일동제약, 아셈스, 신풍제약 전부 다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참 복잡한 장세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누적 상승률 저희 노란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안겨주신 거잖아요. 네. 한번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줬던 지금 제 뒤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는 오히려 소위 말해서 상승했다가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을 때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큐라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 3월 달에 단기적인 상승률이 10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 지난 4월 초부터 흘러내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눌리는 시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수의 지지력이 만들어지고 회복세가 형성이 되면은 분명히 좋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체크해낼 수가 있다,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단기적인 급락세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지지선이 포착이 되더니 결국에는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될 만큼 상당히 좋은 수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포트에다가 담아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군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방송 끝나는 말미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방송 중에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노란 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장중에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드릴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릴 예정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은, 자, 이 노란 톡방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가시지만 않으신다라면은 꾸준히 저희와 함께 또 다음 주 한 주를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힘든 장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한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떨어지는 지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도 좋은 종목군들은 분명히 발굴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 한 주 만에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주던 포지션들을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종목군들 공략하셔서 다음 주에도 좀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는 좀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음 주에 이만큼의 종목군들이 또 이만큼의 상승률을 형성해 줄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지지력을 보여주고 반등세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종목군들로만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희가 공략할 종목군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지금 2200개, 23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장중 방송에서는 딱 세 종목을 드리겠지만은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그 밖에 또 히든 종목군들 같이 공략하셔서 다음 주에도 웃는 모습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시장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증시의 분위기가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잠시 뒤에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신청을 받아서 그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지만은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적인 측면들도 함께 접목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셔서 저희랑 같이 다음 주도 함께 리딩을 받으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누적 상승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화면에 보시면 제약바이오주에서 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셨어요. 특히나 네. 제약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유독 강한 섹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섹터 내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수 자체가 상승폭을 견인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지수랑 비슷한 흐름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즉 지수의 흐름이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현재 4월달까지의 흐름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자, 1월달에 지수가 눌렸어요. 2월달에 반등하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눌렸다가 소위 말하는 FOMC를 기점으로 뭐가 됐습니까?
추세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3월 달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됐고 4월 달에 아쉽게 소위 말하는 고점권을 갱신한 이후에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인 종목군들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군들 사이에서도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 4월 초에서 현재까지 지수가 조금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동반 하락을 연출해 주었던 종목군들이 저희는 충분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보셨던 이런 화면들의 상승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견인해주는 종목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 그러한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승을 보여줬다가 4월 초에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흐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급을 우리가 동반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은 4월 초에 고점권을 찍고 흘러내렸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눌렸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만들어주면서 소위 말하는 수급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상승 여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일동제약뿐만이 아니라 뭐 신풍제약 이러한 기타 등등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슈가 접목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실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급등하는 섹터와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이 뒤에 보고 계시는 화면에 상승 종목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KG스틸도 그랬고요. 일동제약도 그랬고요.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했었던 섹터의 종목군들이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우리가 매집을 해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만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저희랑 교육받으시고 좋은 종목으로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또 이렇게 만나 뵈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갔으니까는 지금 나도 이 수익을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오셔서 또 제2의 일동제약, 제2의 큐라클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충분히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또 준비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딱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하단에 바로 저희의 히든 종목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준비를 했으니까는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까지 이 방송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큐라클 50% 넘는 상승률을 안겨드렸고요. KG스틸도 40% 넘는 그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구조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민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독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독방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고민에 대한 상담인데요. 문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명은 네이버고요. 매수가 33만 원에 비중 30% 갖고 계신 시청자분의 고민입니다. 이 네이버 현재 주가는 30만 원인데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이버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요즘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컨텐츠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특히나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컨텐츠 두 업종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코스닥 증시의 상승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네이버 자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수급 자체는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코스닥의 상승 여력과 동반 회복이 연출되는 그림이 이어진다라면은 좀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도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특별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최근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은 객관적으로 바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난 7월 달에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었냐? 4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네이버 자체가 독점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있었다라면 실질적으로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하락과 무관하게 상승폭을 연출해주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근데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현재 네이버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호재성 이슈라고 만들어낼 만한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전체적으로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끌고 올라갈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연출해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뭐 우려감을 만들어줄 만한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 이러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최근에 어느 정도 조금 지지력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이 또한 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충분히 지금 이 컨텐츠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지지부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개선 기대감과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뭐냐? 바로 이제 매수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뭐 3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던 포지션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 매집을 들어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뭔지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과 동반 하락을 연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지수가 눌리니까 종목도 같이 떨어집니다. 불안하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나는 이 종목 끝까지 믿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무슨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지수가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종목 믿고 갈 거야.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수의 변동성과 함께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주식을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지수의 상승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조금 높으시다라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말 그대로 떨어졌는데 손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해 주는 동안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씩을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이버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종목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집을 하고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좋으니까 이 종목을 매집을 했겠죠.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신다라면은 사실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요. 종목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판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홀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매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도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소위 말하는 최근에 저점권이 이제 29만 7천 원입니다.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우려감이 되는 건 최근에 지수가 눌리면서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입장하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야간에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상담 한 번 더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더 나누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시청자님 연결해보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귀중한 토요일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이브요. 아, 하이브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26만 4천 원에 15%요. 아, 네. 26만 4천 원에 15% 비중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지금 조금은 속상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 얼른 연결해드리고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네네.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 하이브라는 기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엔터주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JYP라든지 SM, YG가 있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라는 기업이 사실상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서 소위 말해서 빅히트라는 기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어서 하이브라는 기업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 포지션과 비중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제 엔터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뭐 JYP 그리고 YG, SM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동반 하락세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저희가 소위 말해서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다면은 실상적으로 조금 가장 많은 수혜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실질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오프닝주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주들 이러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엔터 업종들도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주에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쉽다라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 시행 단계가 뭐 소위 말해서 해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해제가 조금은 뒤로 밀렸던 우려감이 있기는 해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흘러내리면서 동반 하락을 연출해 주지 않았나. 즉 악재와 악재가 조금 겹치면서 최근에 조금 단기적인 급락세가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차트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상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분위기가 좀 전에 보셨던 네이버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연출해 주었다가 지지를 보여주고 반등을 했는데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흘러내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권에 대한 흐름은 다르지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갔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개선 기대감을 부여받았던 게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바로 거리두기 해제를 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상승폭이 연출됐지만은 다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최근에는 급락세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신정부가 출범이 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행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이 더 눌릴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재차 기술적 반등이 연출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소위 말하는 이제 25만 원대 그리고 이제 23만 원대가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추가적인 지지 여력이 늦어도 다음 주까지 형성되는지 이거 한 가지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추가적인 흐름 궁금하시다 생각하시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제가 이어지는 야간 주말 교육에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한번 브리핑 계속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면서 종목에 관한 고민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박영근이라고 검색하시면 월요일 오후 8시에 야간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육과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다가올 다음 주장 대응 전략과 매수해야 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며 종목에 관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고민이 도착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요즘 장이 여러모로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힘든 장세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히든 카드 몇 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를 공략해볼 히든 종목 저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히든 종목 일단 어떤 섹터인지 먼저 힌트를 주시죠. 일단은 제가 오늘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소위 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수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수급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급등했었던 섹터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지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번 주 지난주에도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만들어 주었던 섹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뭐 곡물 가격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승을 했다거나 뭐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율 이런 부분들 즉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급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되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물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발굴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 봤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동반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었고 상승을 연출해 준 다음에 눌렸던 과정들이 형성이 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 자체가 무려 100% 가까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2,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인데 무려 한 달 만에 4,700원대까지 즉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100%의 상승세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수급이 사실상 최근에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 비료 쪽이 급등하기 이전에 급등을 했었던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에 4,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뒤에도 보고 계시는 힌트의 내용처럼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유실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종전이 시행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관심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꾸준히 한 섹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고 저게 움직이고 요게 움직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조금 한 번 더 상승폭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 뭐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변동성을 보여줄 만큼 관심도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했었던 섹터의 종목군들 중에서 바로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위에 포진이 되고 있는 만큼 다시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눈에 띄었는데 대표님, 근데 알루미늄 관련주 하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님께 꼭 종목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힌트를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적으로 좀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게 된다라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5글자인데 뒤에 3글자가 알루미늄으로 끝나면 앞에 2글자만 유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힌트 한 가지를 더 드린다면은 이제 중요한 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이 기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약 3,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3,500억 원의 알루미늄 기업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검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만큼 한번 스스로도 공부를 해보시는 겸해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귀찮아. 검색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화면 클릭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이미 이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와 함께 종목명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저희 첫 번째 히든 종목군들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의 첫 번째 공약주, 첫 번째 히든카드 땡땡 알미늄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시면 5글자인 알미늄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안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예측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은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땡땡 알미늄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힌트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힌트는 에그플레이션 현상 심화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곡물 비료 관련된 상승이 눈에 띄었다라고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관심도가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뭐 곡물, 비료, 사료 쪽에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포지션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등등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이 요즘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는 관심도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힌트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에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만큼 그만큼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쪽과 관련된 기업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 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 기업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월 달에 형성된 가격권이 3,000원대예요. 근데 무려 최근에는 얼마까지 올라왔냐? 무려 12,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30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최근에 관심도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피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소위 말해서 그 전에 공략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러한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매수 포지션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상승 후에 눌렸을 때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바라본다라면은 실상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세 엄청나게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최근에 200%, 300%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400%, 500%의 상승 여력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일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째 종목을 가지고 와 봤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하면 곡물도 있고 비료도 있고 사료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힌트로 어떤 곡물인지 혹은 사료인지 비료인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일단은 이게 곡물이다, 비료다, 사료다, 이게 물론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대놓고 힌트를 드리는 시간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첫 번째 히든 종목처럼 소위 글자수 힌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글자 수는 6글자짜리입니다. 6글자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사실상 시가총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은 다소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약 2천억 원대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300%, 400%를 움직여줬던 관심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4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0%, 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급등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상승 후에 눌림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관련된 섹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현재 관심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검색조차도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계셨던 화면에서 저희가 지금 뭐 비료, 곡물, 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나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6글자짜리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군들을 딱 캐치를 해내시면 그 종목이 저희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의 다음 주 두 번째 공약주 6글자고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종목을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히든카드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의 힌트도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세 번째 힌트입니다. 중국 게임 서비스 진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게임주는 종목을 안다고 해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게임주를 몇 번 좀 상황을 지켜봤는데 한 번 오르면 그만큼 훅 떨어지는 게 또 게임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최근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을 때 코스닥 증시가 하락을 할 때 가장 크게 눌렸던 섹터가 바로 저는 게임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려감을 만들어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지수의 하락,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실질적으로 시가 최상위에 있는 게임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실상 좋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게임 규제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힌트에서도 나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중국 게임 서비스를 진출을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최근에도 이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최근 3월 달에 저점권 4,400원대에서 고점권 12,000원을 기록할 만큼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12,000원대에서 다시 7,000원대까지 떨어졌고 7,00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즉, 여전히 게임주들에 대한 수급이 약세라고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꽃을 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하락폭을 보였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쉬운 과정들이 형성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거래 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무려 22%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차익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 마이너스 6%대까지 떨어졌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3%대까지 하락 마감이 됐는데 결국에는 추세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다가 눌렸지만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의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규제가 심한데 바로 그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진출했다라는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현재 가격권이 8,000원대에 있는데 충분히 전 고점인 12,000원대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해서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간다. 몇 퍼센트입니까? 50%라는 상승 여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도 바로 이 게임주를 가지고 왔으니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한 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이 게임 종목의 힌트를 더 드려보도록 한다면은 이 기업도 일단은 5글자짜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시가총액은 사실 높진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두 번째 히든 종목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2,200억 원대에 유지하고 있는 5글자짜리 게임주를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이 종목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검색하기 귀찮아. 나 그냥 이 종목 뭔지 바로 확인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하단에 보고 계시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저희의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공략해볼 히든 종목 3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공략주에 관련된 힌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저희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1시간이 다소 아쉬워서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언제든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